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지금 잘못된 결혼의 9가지 전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가 되겠네요. 오늘은 46강.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동정심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정심에 의한 결혼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합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불쌍하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약해 보이거나 그런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이런 조합의 결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자기의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대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이고,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천사가 아닌가, 날개만 없을 뿐이지 하늘에서 온 천사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제 그동안 이 충전되었던, 배터리로 말하면 충전되었던 그 에너지가 계속 방전되어 가다가 어느 날 번아웃 되는, 완전히 소진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소진되었더라도, 방전이 되더라도 우리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충전기를 꽂는 것처럼 부부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충전도 하고 또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고 방전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다시 충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금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동정심에 의한 결혼은 한쪽은 일방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보내고 이쪽에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느 날 방전되는 순간 그 모든 원인을 자기한테로 돌리면 우울증을 넘어서 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외부로 표출을 하면 분노의 유발자, 그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까도녀, 까칠한 도시 여성 이야기입니다. 아마 외모가 출중했던 모양이었죠. 어릴 때부터 숱한 남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오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을 하죠.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날도 이 남자는 정장 차림을 하고 그 무더운 여름에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여자를 쫄쫄 따라서 이 여성의 집 앞까지 당도를 합니다. 자, 거기서도 또 사랑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여자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더우니까 샤워를 하고 잠시 낮잠을 청했는데 뭔가 바깥에서 막 후두둑 소리가 나길래 시끄러워서 잠을 깼는데요. 바로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자, 문득 갑자기 이 남자가 어떻게 됐지 생각을 하고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세상에 그 남자가 그 장대비 같은 소나비를 흠뻑 맞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꽃다발 든 그 손을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미안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최소한 들어와서 몸이라도 좀 닦고 옷이라도 말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불렀는데요.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이런 계기로 어쨌든 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는 의처증이 아주 심한 남자였습니다. 의처증의 개념은 당사자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집착과 구속에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적당한 압력으로 껴안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상대방을 깍지 낀 손으로 확 껴안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일명 자상남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희망하는, 로망하는 이 자상한 남자 스타일. 그래서 이 남자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홀로 자란 여성,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란 여성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녀에게 내가 아버지 같은 존재, 오빠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는 어떤 불타는 사명감,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여성이 너무 의존적입니다. 뭘 알아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보통 수준에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했어야 될 그런 일, 기본적인 일조차도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생기거나 하면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일명 투사의 달인이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과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투사를 사용하는 이 사람의 정신 내적 수준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 남자는 아주 마음고생을 엄청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동정심에 의해서 결혼하게 될까? 그 심리적 메커니즘, 이 정신분석으로 풀어가 보면 그 이면의 정신역동은 반동 형성이라고 그럽니다.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주체인데 아무도 사랑을 안 해주니까 내가 사랑을 주어버리는 행위, 이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상대방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다든지 그런 어떤 측은한 모습에 동정심이 생겨서 내가 뭔가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고 느낀다면 이게 반동 형성에 의한 동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100% 뜯어말리는 그런 결혼도 오히려 당사자는 그러니까 내가 더더욱 더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결혼의 동기가 이 동정심에 의한 것이라면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세워주는, 그래서 이 기초로 말하면 아주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 종속적 관계가 되면 한 사람이 동정심에 의해서 품어주는 관계가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 사람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돼서, 그래서 이게 면이 고르지 않는 그런 기울어진 면에 건축을 하는 케이스이거나 아니면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불행을 예고했습니다. 자, 혹여 내가 동정심으로 인해서 결혼을 했다면 나의 그 동기가 반동 형성에 의한 무의식적 동기였음을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의식적 차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바꾸어 가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도 이 잘못된 결혼의 유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